최근에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 공황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공황 그러면 이게 패닉이잖아요, 영어로. 예, 이 공황이 오면 상당히 끔찍하고 괴롭다면서요. 패닉이 원래 이제 팬이라는 그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있었는데 얼굴은 사람 비슷하지만 몸은 이제 짐승하고 비슷한. 아, 깜짝 놀래게 한다 그래가지고 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패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처럼 끔찍하다. 뭐 괴물인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그걸 보고 놀랄 때 그렇게 놀랜다고 해가지고 이제 패닉이라고 했는데 주로 주된 증상은 주로 이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숨이 차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몸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팬과 같은 놀램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몸이 완전 잘못됐구나, 어떻게 됐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굉장한 그 공포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예, 이러다가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닌가. 예, 이러다 죽겠다. 예, 막 어지럽고. 예.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느낄 때는 견딜 만한 정도인데 이상하다 이런 정도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거 잘못돼가지고 죽는구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패닉이라고 그러고. 보통 공황이냐 아니냐라고 볼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로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인지적인 거고요. 음. 처음 증상은 그런 식으로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죽느냐, 그냥 죽는 것 같다라는 인지적으로 이제 생각이 번지게 되고 또 따르게는 내가 컨트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되게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네. 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엄청난 공포감에 시달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패닉이군요. 예, 예. 아. 그래서 주로는 이제 뭐 응급실 이거 뭐 큰 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응급실로 가게 되는데 응급실에서는 사실 쳐다도 안 보죠. 왜냐면 검사를 딱 하게 되면 별거 없으니까. 내과 의사들은 잘 모르니까. 예. 네. 그것도 있고 또 응급실에 급한 환자들이 많으니까 공황장애 환자들이 그 응급실 가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나는 죽을 것 같고 이건 뭔가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다른 사람 죽는 진짜로 뭐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막 케어하고 있느라고 응급실 환자들을 잘 공황장애 환자를 잘 안 봐주거든요. 특히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받고 난 응급실에서 푸대접 받았다라는 생각이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너무 서운하니까 나는 그렇군요.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끔 이렇게 공황까지는 아닌데 과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예. 막 숨이 차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비닐봉지를 이렇게 딱 하면 그렇죠. 이산화탄소 농도를 올려주면 네. 좋아진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공황 발작의 일종일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일부는 이제 공황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호흡만 막 과호흡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죽을 것 같다, 이거 잘못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잃어버릴 것 같다까지 가면은 이거는 공황 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호흡 증후군의 넓은 과호흡 증후군의 일부가 공황 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제법 많죠. 사실은 과호흡 증후군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황 발작, 지금 말씀하신 게 공황 발작인데 공황 발작이 왔다고 해서 모두 다 공황 장애는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네. 사실 이게 지금 핵심 중 하나인데 사실은 공황 발작만 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공황 장애구나. 요새 병에 대한 인지도가 꽤 높아지지 네,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황 장애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증상만 있어도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사실은 조현병에서도 생길 수 있고 우울증에서도 생길 수 있고 다른 불안장애에서도 생길 수 있는 광범위한 증상 중 하나가 공황 발작입니다. 근데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이게 여기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걸 피하고 싶다. 나 이런 발작 같은 거를 피하게 되는 행동, 회피 행동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공황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반복적이라는 게 몇 번 정도예요? 또 기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때는 이제 한 달에 4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너무 그 좁혀놓다 보니까 공황 장애로 진단되는 진짜 환자인데 비율이 적어져서 요새는 예측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계속 생겨서 어느 정도의 장애를 유발하는 회사를 못 가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학생은 공부를 못 하고 요 정도 됐을 때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들어보니까 최소 한 서너 번 이상 그렇죠. 있으면서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네.
집도 못 나가고 네. 뭐 회사도 못 가고 네. 학교도 못 가는 그렇죠. 그런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공황 장애로 진단한다 예, 이런 예. 말씀이군요. 예. 최근에 이제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예인들이 많이 네, 맞습니다. 자기 고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공황 장애 그러면 대표적인 연예인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네. 맞습니까? 아, 연예인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공황 발작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서 제가 볼 때는 공황 발작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니까 공황 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김장훈 씨니 뭐 차태현 씨니 김구라 뭐 이경규 씨도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 이제 우리가 자기 고백을 한 거죠. 네. 공황 장애라는 게 그래서 낙인 효과가 별로 없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예인들이 이제 공황 장애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어도 공황 발작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불안증이 있어도 공황 발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황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이 이게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그 뭐 서로 상호 비교도 많고 뭐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확 그냥 이 발작 차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쟁 말씀하셨는데 요새 코인 좋잖아요. 네. 코인 못 사서 그런 패닉 그런 거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 요새 주식하는 분들은 공황 발작 같은 게 제법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올라가도 생기고 내가 못 가졌으니까 내려가면은 완전히 그냥 투자한 거 조금이라도 패닉이죠. 있던 거 패닉이 오죠. 그래서 여의도에는 공황 발작이 굉장히 많이 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공황 이제-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큰 스트레스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 공황 발작 차원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제 주위에도 이 공황 장애 때문에 1년 가량 휴직을 하더라고요. 네.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한 병은 아닌데 의외로 이렇게 생활에 지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일에 집중하거나 자기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주변에도 보면은 사실은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진단서 갖고 와가지고 진단 우리 받았으니까 좀 치료 좀 하게 좀 쉬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꾀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분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공황 장애가 네. 있으면.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공황장애 진단서 갖고 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고 얘는 좀 예민해가지고 좀 쉴 때가 좀 많은 애인가 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장애가 많아서 사실 삶의 질이 완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 갈 때도 지하철 탈 때 잘못하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떨기 때문에 출근도 좀 늦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